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남 얘기하듯 한다지만 불과 1년 전에 직접 파혼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저도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죠. 속된 말로 돈 잘 버는 직업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들은 아직도 사람을 구분지을 때 직업이니 집안이니 귀천을 따지는 분이 아직 남아있는 듯 합니다. 하필이면 제가 그런 분을 예비시모로 두는 바람에 하마터면 인생이 꼬일 뻔했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지니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무조건 파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제 쪽입니다. 자기 아들이 잘난 줄만 알고 저를 우습게 알던 예비시모가 오히려 다시 생각해보자고 태도를 바꿨지만 제가 단호하게 차버리고 끝냈습니다. 결혼 얘기 나오고 인사드릴 때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입에 발른 소리를 하시며 태도를 180도 바꾸며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어찌 나오나 보려고 시험을 해본다는 게 너무 심했지? 요즘 세상에 교수 집안이라고 잘난 체 할 일 없다는 거 내가 설마 모르겠어? 마음 상했다면 미안하구나. 혹시 이 일 너희 부모님께 그대로 말한 건 아니지? 시험이요? 어머니, 어머니 자식이 귀해서 저한테 그런 짓 하신 거 아닌가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결혼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이제 연락하실 일 없으셨으면 하네요. 어머, 얘 그러지 마. 내가 그럼 너희 부모님 직접 만나서 사죄드릴게. 그럼 되는 거지? 어차피 너희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잖아. 내가 한 행동이 서운했다고 해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힐 일이다. 너도 지금 와서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봤자 2번 다시 그런 남자 못 만나. 그건 너도 알잖아. 글쎄요. 오히려 그 반대일 듯한데요. 저야말로 2번 다시 어머니 같은 사람은 안 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은 저한테 결혼이니 뭐니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 번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했지만 당연히 거절했죠.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지만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선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에게 무조건 척을 주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결혼해서 이 남자가 내 방패막이는 되지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아줌마 실컷 욕이나 하고 다 털어내버리고 싶네요. 제가 지금은 헤어진 남자친구를 만난 건 여러 번의 우연이 반복돼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작지만 소중한 국수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자영업자입니다. 제 가게에 온 손님으로 얼굴을 익히다가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사귀게 되었어요. 적어도 남자친구는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준 건 맞다고 믿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젊은 나이에 어찌 국수집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사실 저희 집안의 가업입니다.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지방에서 하셨던 가게인데 제가 2호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국수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 이유는 제 부모님 덕분이에요. 저희 집안은 오래전부터 국수집을 운영해온 가업을 이어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방에서 시작하신 작은 국수가게를 온 마음을 다해 키워오셨고 지금은 현지에서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죠. 손님들 사이에서 여기 국수맛 들이면 다른 데선 못 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체인점을 권했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저에게 국수가게 2호점을 내주셨어요. 엄마는 가게 늘려가면서 돈 벌 생각은 없다. 그저 우리 분수에 맞게 벌고
손님들이 아름아름 찾아주는 가게로 만족하고 있어. 돈에 욕심 부리면서 사업하면 몸이 망가지는 법이거든. 네가 다행히 우리 가게 일을 이어받고 싶어 하니 처음부터 잘 배우고 시작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라고 해서 바로 떡하니 가게를 내주신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가게 물려받기로 마음먹은 후에는 엄마 아빠 밑에서 어린 나이부터 일을 전부 배운 사람입니다. 서울에 가게를 냈을 때 가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지만 가끔 올라와서 음식 막 점검하시는 것 외에는 제가 모든 걸 헤쳐나가야 했어요. 물론 부모님 도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처음에 월세로 들어간 가게 자리를 대출을 내서 제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한 지 10년 동안 연애도 뒷전으로 미루고 가게만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가게에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전부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모두 저와 일한 기간이 오래된 분들이라 정말 똘똘 뭉쳐서 같이 가게를 위하고 있어요. 젊은 여사장이라는 걸 모르고 간혹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 동네에 자리 잡으면서 나름 단골을 많이 만들었고 점심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들어 오신 이 전통을 이어받아 자부심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분들이셨어요. 남들 보기에 알부자라며 부러워할 정도로 성실히 일하시며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죠. 동생은 저와 달리 공부에 소질이 있어서 지금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학문적인 길보다는 실질적인 일을 더 좋아했기에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기로 한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국수집을 맡았을 땐 저도 겁이 났어요. 젊은 나이에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도 있었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도 신경 쓰였으니까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도 저를 국수가게 사장님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 착각했다고 해요. 나는 처음에 네가 여기 사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어. 어려 보이는 사람이 대단하다 했는데 나중에 네가 사장이라는 소리 듣고 진짜 놀랐잖아. 대단하다.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이렇게 장사하는 거 힘들지 않아? 가게도 작은데 직원도 여럿이고 요즘 자영업자들 쉽지 않잖아. 뭐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지. 인건비도 비싸고 재료비도 오르는데 음식 가격을 올릴 수도 없으니 손님 많아 보여도 사실 남는 것도 없어. 그렇겠네. 나랑 결혼하면 그냥 장사 접고 살림만 해도 되는데. 어이구, 나는 10,000원만 벌어도 이 가게 접을 생각은 전혀 없어. 걱정 마세요. 장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오빠는 얼른 박사 논문 통과해서 교수님들 생각이나 하시죠. 사실 남자친구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였어요. 왜 장사꾼들 말 중에 제일 못 믿을 말이 남는 거 없다는 말이라는 거 아시죠? 제 딴에는 아직 강사로 일하며 수입이 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남자친구를 배려해 나름 겸손을 떤 겁니다. 나중에 결혼 준비하면서야 저의 수입과 재산은 천천히 알려주려고 했어요. 어쨌든 제가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다고 할 때도 그랬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그 사람은 한결같이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 열정과 성실함을 인정해주고 가게 일을 자랑스러워해 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표면적인 조건만 보자면 저와 전 남자친구는 겉으로 보면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한 쌍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학문적이고 차분한 가정에서 자랐고 저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예비시모에 반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남자친구는 교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버님은 교수님이셨고 어머님 역시 교육에 종사하고 계셨어요. 집안 분위기도 보수적이고 친척들이 전부 전문직의 교수에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당시에도 제 가게 근처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며 미래의 교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가정환경, 성격, 관심사까지 많이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보완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다른 점이 많으면 끌린다고들 하는데 정말 우리 커플도 그래서 끌렸는지 금세 사랑에 빠졌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결혼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어머니, 즉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인사하러 가기 전에 저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 대충 말씀을 드렸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냥 결혼 생각 없이 만나는 여자인 줄 아셨나 봐. 처음에는 벌써 무슨 결혼이냐고 펄쩍 뛰시더라고. 그래도 내가 설득해서 얼굴은 한번 보자고 하셨으니까 아마 까다롭게 굴지는 않으실 거야. 우리 가게 손님들 중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절반 넘는 거 알지? 그중에 나 싫다고 하는 손님 하나도 없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걱정 마. 오빠 어머님이 나 막상 보시면 마음에 엄청 들어 하실 테니까. 나 자신 있대도. 하지만 저의 그런 자신감이 무색하게도 예비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더 저를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그래도 첫인사 때부터 예비 며느리라고 인사 오는 사람을 내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치는 것 못지않게 참 서운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끝까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뵌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작은 선물까지 준비하며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남자친구와 함께 자리에 앉아 예비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차림새부터 고상함이 느껴지는 분이셨죠. 예비 시모의 표정을 처음 본 순간 묘하게 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밝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한번 가볍게 잡고는 곧장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신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겨우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으로 건넨 말이 이거였어요. 아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 국수 가게 사장이라더니 나는 혹시 억척스러워 보이고 나이 많아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했지 뭐니? 직접 보니 호리호리하니 장사하는 사람 같진 않게 꽤 젊구나. 예비 시어머니 말투에서 묘한 비꼼이 느껴졌지만 저는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예쁘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가업을 이어받아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가게를 시작하게 돼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30 훌쩍 넘어서 이렇게 어머님 아드님같이 좋은 사람 만났나 봐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젊은데 벌써 가게를 맡다니 대단하긴 하네. 그런데 이런 일은 몸 쓰는 일이 많지 않니? 평생 하기는 어렵겠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하시던 가업이라 더 애정을 갖고 배우고 있어요.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자주 찾아주실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한자리에서 오래 하다 보니 단골도 제법 많고요. 그런데 장사하면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어찌 만나게 된 거야? 사실 나도 며느리 조건이 까다로운 사람이거든. 어쨌든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쩌겠어. 얼굴이나 한번 보게 오라고 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엄마, 오늘 얼굴 한번 보자고 부른 거 아니라니까요. 저 민주 부모님께는 이미 예비 사이로 다 인사드렸다고요. 오늘 우리 집에도 정식으로 결혼 말씀드리려고 온 거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급히 대화를 돌렸지만 그때부터 저는 예비 시모가 저를 탐탁치 않게 보신다는 걸 아주 확연히 느꼈어요. 그날은 어찌 정신없이 인사를 드리고 나왔지만 이후로도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몇 번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저는 좋은 마음으로 갔지만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먼저 보자고 하셔놓고는 저를 볼 때마다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와 함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아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대뜸 물으셨어요. 국수 가게라니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우리 아들 뒷바라지는 힘들겠지? 우리 아들이 아직 박사 논문 중인 건 알고 있을 테고. 교수 임용될 때까지 꽤나 내조가 필요하거든. 근데 네가 그게 가능하겠어? 보아하니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한테 혹시 기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에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작은 가게로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제 생활은 충분히 책임지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부담을 줄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태연스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국수 파는 걸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요즘 자영업자들 망해 나가는 사람이 한둘이니? 결혼 때까지 어찌어찌 버티다가 그만두면 너야 그만이지 알게 뭐라니? 예비 시모 말이 너무 속상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 성격 같으면 당장 박차고 일어났을 법도 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무례한 말을 하시면 중간에서 막아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엄청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위로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유독 예비 시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많이 들었던 날, 제가 가게로 돌아왔을 때 얼마 후 남자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마침 손님이 없어서 남자친구와 앉아 이야기 나누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조금 힘들었어. 어머니가 날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는 내가 국수 가게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 아마 오빠처럼 어디 내세우기 대단한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하신 것 같아.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 우리 어머니가 좀 무섭지? 사실 어릴 때부터 나도 어머니 말을 이겨본 적이 없어. 아버지는 비교적 말이 통하시는 분인데 어머니는 고집이 세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거란 거 미리 예상한 거야? 남자친구는 제 물음에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실은 우리 어머니는 늘 며느리감은 본인이 고르겠다고 하셨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랑 만난다고 했을 때도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널 실제로 보시면 아들 맘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 늘 자기 뜻대로 행동하던 아들이 결혼만큼은 내 멋대로 하겠다고 하니 엄마가 심술이 나신 것 같아.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받아들여 주지 않으실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노력해보자.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어머니도 결국 마음을 열어주실까? 제가 묻는 말에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까다롭긴 해도 결국엔 사람을 보는 분이야. 네 진심을 보이면 분명 인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연락을 드릴 때도 예의를 갖추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마음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예비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직접 만든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별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육전 좋아하신다길래 마침 제가 잘하는 거라 해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선물을 보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죠. 고맙긴 한데 굳이 이런 걸 왜 만들었니? 요즘은 다 사 먹는 게 편한 세상인데. 게다가 너는 아직 내 며느리도 아니다. 알고 있지?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어머니. 그래도 결혼 전에 어머니께 제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제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그래, 정성은 고맙다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 기준에 맞추긴 쉽지 않을 거야. 그런 건 알고 있겠지? 그 말을 들으며 참아보려 했지만 그날은 유독 마음속에서 울분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남의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화도 났고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말린다고 말렸지만 이미 뱉은 말은 비수가 되어 저에게 상처를 입힌 뒤였습니다. 깊이 고민한 끝에 남자친구와 다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께서 날 받아들이실 것 같진 않아. 내가 굳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 날 힘들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은 뭔가 싶고 어머니가 나 미워하시는 줄도 모르시고 오빠는 이미 사회 대접 받고 있잖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아. 나도 어머니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설득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머니가 유독 내 결혼 문제에 왜 이리 관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럼 나는 여기서 뭘 더 해야 할까? 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미 나는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난 무엇보다 네가 정말 소중하니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더군요. 그때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를 무너뜨렸던 사건은 얼마 후 제 가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가게에서 평소처럼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가게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손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래도 손님이니 최대한 친절하게 예비 시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제가 말을 건네자 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가게를 둘러보며 냉담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네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한번 보려고 왔어.
아무래도 네 가게가 어떤 곳인지 직접 봐야겠더라고. 이게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며느리가 할 일인가 싶어서. 그 말투에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어머니께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내올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됐어! 여긴 무슨 분위기가 이래? 국수 가게라더니 그냥 평범한 분식집 같은데. 이런 데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겠다고? 국수 파는 주제에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하니 참. 어머니의 날선 말투에 손님들도 하나둘씩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국수 한 그릇 말아드릴까요? 잠시만 앉아 계시겠어요? 예, 됐어. 나 너한테 국수 얻어먹자고 온 거 아니다. 뭐, 가게는 그럭저럭 손님도 있고 깨끗하구나. 근데 정말 네가 여기 사장이 맞긴 한 거니? 아유, 사장이면 뭐해. 나는 국수 가게 하는 며느리를 얻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런 말을 하실 거면 대체 내 가게에는 왜 오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게에는 손님도 꽤 있었고 직원들도 일하고 있었기에 분위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듣지 않도록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보시기엔 제가 많이 부족할지 몰라도 부모님께 배운 가업을 이어가는 게 제게는 큰 자부심이에요. 작은 가게지만 제 열정을 다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전부 초창기 때부터 저랑 같이 일하신 분들이고요. 서로 간에 믿음 없이는 이렇게 오래 일 못하죠. 그만큼 저한테는 전부인 가게예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까지 저으며 말했습니다. 열정이 밥 먹여주진 않아. 이런 국수 몇 그릇 팔아서 네가 뭐 얼마나 벌겠니? 우리 아들한테 짐이 될 거라는 걸 네가 모른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어머니 입에서 나온 짐이라는 단어를 듣고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저는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생활을 충분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짐이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께도 그런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책임? 책임? 네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어? 네가 천한 국수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네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집에는 큰 흠이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네가 국수 가게 사장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디 가서 며느리가 국수 가게 한다고 말을 하겠니? 이 가게를 접고 좀 더 나은 일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네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네. 예비시모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그 순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직원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비시모를 가게 안에 둘 수 없겠다 싶었어요. 손님들도 손님이지만 직원들과 제가 그날 마침 약속이 있었던 터라 가게 안에 이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손님들이 계시니 이런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다른 곳에서 말씀 나누시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듯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글쎄,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되겠니?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야. 천한 건 천한 거야. 아무리 국수 가게를 내도 우리 아들처럼 교수 집안에 어울릴 리가 없지. 시모의 날선 말투에 손님들도 하나둘씩 저와 예비시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나름 재미난 구경거리였겠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천하다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이런 저를 며느리로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저도 여기서 더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할 말 다 하셨으면 그만 제 가게에서 나가주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손님이 있어서요. 저는 막무가내인 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팔뚝을 잡아 끌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비시모는 제 손을 뿌리치더니만 손에 잡히는 대로 갑자기 테이블에서 국수 그릇을 집어들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이 천안 국수 가게나 운영하면서 우리 교수 집안을 넘보겠다는 건 너무 주제 넘은 거 아니야? 감히 교수님들 우리 아들을 차지하려고 들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허락 못해! 나는 오늘 너한테 이 말을 똑똑히 해주려고 온 거야! 그리고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그 국수 그릇을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은 정막에 휩싸였고 모든 손님과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예비시모의 말은 제가 평생 들었던 어떤 말보다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머리와 어깨로 국물이 흘러내리는 그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저에게 국수를 들이부은 이후에도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달려나와 시어머니 팔을 붙잡았고 저에게 수건을 가져다 주며 괜찮냐고 물었는데도 참 대차게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꼭 이런 천한 것들이 인생 역전을 하려고 남의 아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지. 그러니까 어디 교수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꿈도 꾸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지는 거 아시나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꾹 참으며 손에 쥔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게 안에서 한 손님이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여기 좀 와주실래요? 제가 오늘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혹시 잊으신 거 아니죠? 저는 아차 싶은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손님은 평소에 저를 존중해주고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었어요. 마침 그날 저와 약속이 있었고요. 저는 당황한 상태로 그쪽으로 다가갔고 예비 시어머니는 나가지도 않고 저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약 연장하려고 찾아왔어요. 건물주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두 분 얘기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실례인 줄 알면서 끼어들었네요. 어찌 조금 추스르시고 이야기하실까요? 사실 그분은 오늘 저와 건물 월세 연장을 하려고 들린 제 소유 건물의 상가 세입자였습니다. 저는 세입자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세입자분은 예비시모가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를 곤란함에서 구해주려고 일부러 나선 듯 했습니다. 사장님, 월세도 올려받지 않으시고 정말 감사해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다른 상가 세입자들도 다 힘든 시기인데 너무 사장님께 고마워하고 있어요. 젊은 사장님이 정말 너무 마음씨도 고우시다고 다들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요 앞 사거리 거기 상가 건물도 이번에 월세 안 올려받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아유,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내가 꼭 이 말을 직접 사장님 만나서 하고 싶었네요. 그 말을 듣고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건물주? 네가? 저는 예비 시모를 쳐다보지도 않고 세입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사장님.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은 상황이 좀 곤란한데 어쩌죠?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님 다른 날 제가 연락을 드릴까요? 그러자 세입자 되시는 분은 예비시모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보아하니 정말 상황이 좀 그렇네요. 근데 세상에 건물주 며느리 싫다고 하는 집안도 있는가 봐요. 세상에. 그 집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건물이 두 채나 있는 젊은 여사정 며느리를 싫다고 할까. 나 같으면 아주 엎드려 절을 하겠구먼. 암튼 사장님, 나중에 연락 주세요. 오늘은 이만 갑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가게에서 나가는 세입자를 보던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입술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건물주라고? 계약갱신이라니? 네가 정말 이 건물 주인이란 말이니? 너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지금까지 안 했어? 네, 굳이 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어요. 제가 이 건물 주인 맞아요. 굳이 더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 하나뿐만 아니라 근처에도 몇 채 더 있죠. 부모님께 배운 대로 가게 운영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를 함께하고 있어서요. 열심히 국수 팔아서 이 정도 결과를 낸 건데 그렇다 해도 지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라진 채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수습하려는 듯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 건물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저기, 아가, 내가 너를 조금 오해했던 것 같구나. 네가 그렇게 성실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미안해. 아까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어쩌지? 내가 100번이라도 사과하마. 그러니까 조금 전 일은 덮어두고 우리 아들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니? 하지만 어머니의 사과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 자기의 비열한 태도를 덮으려는 핑계처럼 들렸죠. 저는 예비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진심으로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싶었고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진심을 봐주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 삶과 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처음부터 천하게 보셨고 그렇게 대하셨어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하셔도 그 상처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그동안 조금 과했을지 모르지만 다 너희 둘을 위해서였어. 그러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둘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만이겠죠.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 결혼은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들과의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으셨고 무조건 국수 장사하는 천한 사람으로만 보셨잖아요. 저는 사람 직업 가지고 금 나누는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건물주라고 하니 아쉬우신가 본데 제가 이제는 싫은걸요. 그제야 어머니는 손을 모아 제 앞에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절대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 아들놈이 왜 네가 건물주라는 말을 안 한 거라니? 설마 우리 아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네, 뭐 그렇다고 해두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영업방해 그만하시고 제 가게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예비 시모는 안 가고 저에게 매달릴 듯 사과했지만 직원들은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비 시모를 가게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파혼을 결심한 뒤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사윗감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일이라 주말에 본가에 내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 안 하려고요. 그러자 엄마는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잘 지낸다고 하지 않았니? 혹시 싸운 거야?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그쪽 어머님이 나 국수 가게 한다고 엄청 무시했거든요. 천하다니 모니한 것도 모자라서 가게 찾아와서 나한테 국수까지 들이부었어요. 속상하시겠지만 사실대로 말해야 납득하실 것 같아서요.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동안 그 집안에서 네가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도 우린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저는 최대한 부모님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아빠는 이미 화가 단단히 나서 헤어진 남자친구까지 부를 기세였습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뭐가 어쩌고 저쩌? 국수집 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다니. 세상에 그런 막대 먹은 사람이 어딨냐? 넌 우리 자랑스러운 딸인데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런 집안이라 파혼 잘했다. 이제는 내가 우리 딸 그런 집에 못 준다 이 말이야. 하지만 파혼 통보를 하고 나서도 예비 시어머니는 포기를 안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과 남자친구가 저를 아직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 때문에 놓지를 못하셨던 거겠죠. 제가 연락을 피해도 가게로 찾아오기도 했고 무수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자 우리 부모님은 어디 제대로 사과를 하라며 예비 시모를 본가 근처 가게로 불렀습니다. 그날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와 같이 와서 우리 부모님에게 사죄했어요. 저에게 사과할 때와는 또 다르게 완전히 낮은 자세로 머리까지 조아리더군요. 저기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따님한테 너무 경솔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나이인데 제가 너무 엄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네요. 이번 일은 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경솔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엄한 잣대라니 말씀 똑바로 하세요. 그건 경우가 없는 거지요. 제 딸을 깎아내리며 천하다고 하셨던 말들을 잊으셨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그저 정황에 따른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께도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엄마는 예비 시모의 말을 냉정히 끊으셨습니다. 그쪽한테는 천안 국수집 딸인지 몰라도 우리 딸은 저희 집안의 자랑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부모 가업을 잇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 딸을 천하게 보셨다면 그건 우리 가족 전체를 무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매달린다고 해서 저희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이 혼사는 우리가 못 시킵니다. 그때 듣고 계시던 아빠도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제 딸은 이 일로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리 사과하셔도 그 상처가 없어지진 않아요. 사익감으로 당신 아들을 마음에 들어 했던 건 맞지만 딸이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우리가 찬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우리 딸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딸을 지킬 겁니다. 이제 이 일로 더 이상 연락 주고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부모님 기세에 눌려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나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 했지만 이미 저는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전의 태도와는 달리 부드럽고 사과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모습 뒤에 원래 모습을 이미 봤던 터라 전혀 진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처음엔 좀 과했지만 이제는 널 인정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마. 응?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 어머니는 다급히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인정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지금 진심으로 말씀하신다 해도 제가 믿음을 다시 갖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남자친구는 초조한 얼굴로 제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미안해, 민주야. 우리 어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둘은 잘 지낼 수 있잖아. 얘가 어머니를 한 번만 더 이해해보면 안 될까? 자기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려 해도 역시 너도 어머니 아들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식어버리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어떻게든 우리 관계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어. 하지만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어머니랑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잊고 용서하지는 못할 것 같아. 결국 두 사람은 그제야 결혼을 포기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로 돌아와 제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처음에 힘들었던 감정도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당연히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파혼이라는 경험은 오히려 저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고 저를 지켜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진실된 면을 보지 못하고 저를 무시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수가게를 운영하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이런 저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집안에 제가 가족이 될 이유가 없죠. 저는 파혼으로 인해 제가 앞으로 지켜야 할 것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자존심과 행복이에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사랑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의 파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향한 존중이 무너진다면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꼭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 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저는 현명한 파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독자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을 기다리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